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장중 코스피는 3%대의 낙폭을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4% 급락입니다. 코스닥 590선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코스피는 장중에 1900선이 지금 붕괴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장 급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고요. 사실 오늘 같은 날 계좌 열어보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어지간하면 오늘 코로나19 테마로 엮여있지 않다면, 그리고 엮여있는 중에서도 오늘 오르는 테마가 아니라면 코스닥 종목들 어지간하면 5%에서 7%씩 지금 낙폭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종목들도 대형주들도 뭐 3, 4%씩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오늘도 그래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용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1900선은 다행히 지금 좀 회복을 했고요. 삼성전자를 저는 계속 보면서 시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52,000원에서 52,300원대까지 그래도 300원 정도의 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잖아요. 규모가. 이게 올라왔거든요. 일단 1900선도 회복을 했는데 좀 불안불안해요. 아직도 포지션상도 그렇고.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오늘은 지금 만약에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지지난주 금요일 날 찍혔던 그 저점 자리를 다이버전스를 만들지 못하고 만약에 아래쪽으로 방향 튼다라면 오늘 미국 지금 우리 시장의 그 대규모 선물 매도와 관련된 보면 공격이 다음 달 4월 달이나 6월 달로 지수 선물이나 주식 선물 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같이 급락하지 않으면 오늘 지금 공매도와 선물 매도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 선물 옵션 동기 만기까지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궁금한 게,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뭐 다른 걸 다 배제해두고 결국에는 삼성전자 급락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렇게 좀 많이 크게 밀리는데, 이 부분이 선물과 연관이 있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참물물 선물옵션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차트인데 고점에서 형성되는 부분 근처에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삼성전자 매도를 굉장히 큰 폭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을 매도했다라는 건 아래쪽으로 이제 하방 쪽으로 수익을 내겠다라는 부분이고,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하이라이트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선물 4월물로 롤오버가 돼서 하방 쪽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냐라는 부분은 삼성전자 선물 4월물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밀 때 앞서 매도 들어왔던 일부 물량 외에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이 어제 오늘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롤오버가 앞부분에서 일정 부분 됐다라는 부분은 현물과 연계된 부분이고, 투기적으로 지금 현재 3월물에서 지금 급격히 밀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4월물로 이렇게 전이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이 하락이 좀 과할 수 있고 선물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특히 공매도 제한 조치가 나왔을 때는 초기에 대부분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이 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그 부분은 좀 보시면서 일단은 너무 지금 이 삼성전자로 인해서 하방하는 가능성까지 좀 민감히 반응하지 마시고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한번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워요, 시장이. 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한테 또 말씀을 하시죠. 여쭤봐야죠. 네, 저 이지환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미국 시장이 오늘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시 58분에 이 서울구청, 서울 모 구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구로동 그 콜센터에서 90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걸렸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침에 반등을 하려다가 이게 주저앉은 이유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제가 보는 생각은 그 콜센터에서
구로동에 있는 모 콜센터에서 90여 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하고 수도권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퍼지면은 급속도로 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우려했던 뭐 대구, 경북도 뭐 중요하고 그렇지만 서울이 이게 마비되면은 우리나라 중심부가 마비되거든요.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게 단순하게 구로 디지털 센터에 그 콜센터 90명 감염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은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이 자체가 안 돼버리면은 여러분들 말씀하신 서울의 수도가 마비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마비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늘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뭐 좋게 생각할 수가 없죠. 로로바가 원활히 안 되니까. 내일이. D만 있으니까 오늘하고 내일. 이거에 관련돼서 또 말씀드릴 것은 세 번째.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당국에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어떤 그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1번. 오늘 공매도 뭐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 15일 동안 거래 정지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에 했어야 됩니다. 이미 다 빠졌는데 그리고 그 실효성이 논란이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공매도 세력이 더 기승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3-2번 삼성전자 그 33% 캡률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안 내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시자고 이 그림을요. 단순하게 그 여러분들 하시는 코드번호 122630 코덱스 레버리지에서는 무조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인데 여러분들 하시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지수가 올라가면 2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인 제시 대안을 똑부러지게 얘기 안 하니까 자기들은 나중에 징계 맞을 수 있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파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진 이유고 기관 매물이 더 많이 나온 이유고 뭐 이거 말고 뭐 그 K탑 뭐 30지수에 삼성전자 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뭐 IT 부품주들, 삼성전기도 빠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은 아까 이재환 전문가님하고 앵커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미국 월가 같이 금융이나 증권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게 뭐냐.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선제적인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돼요. 암이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4기를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금융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금융위원회나 금융통화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게 주식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다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용기를 내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박수를 보내는데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많이는 아니지만 1910선까지는 그래도 올라왔고요. 계속해서 낙폭을 3시경부터 지금 축소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바람 같아서는 한 1930선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이상으로 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뭐 낙폭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이어갑니다. 마크로젠입니다. 6902번님 3만 원의 비중 100%. 와, 이분은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신데 일단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수익은 축하드리는데 그쵸. 앞으로 이제 이런 투자 좀 하시기 어렵고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오늘 급등했던 이유는 하나인데 바로 이제 공매도 제한 조치에 앞서서 가열 종목으로 지정됐던 종목이 이제 마크로젠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는 거의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반대급부로 지금 현재 이제 급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펀더멘탈이 좋아서 뭐 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정도에서 제가 생각에는 지금 100%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한 80% 정도 오늘 수익 실현을 하십시오.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한 20% 정도 들고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로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좋겠다. 그래서 오늘 종가 전에 지금 거의 이제 상한가 직전이니까 상한가 정도 마감한 직전에 80% 정도는 수익 실현 하시고요. 20% 정도만 가지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크로젠 수익 극대화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유틸렉스 63,000원의 비중 20% 엄청 하락합니다 하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유틸릭스 뭐 오늘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요. 조금 전에 마크로젠 말씀하셨는데 수익 나셔서 다행인데 어제 상한가 쳤던 부강약품이
오늘 뭐 아까 보니까 15% 빠지더라고요. 엄청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오른다고 해서 좋아하시고 하루 빠진다 해서 뭐 그 여러분들이 위기소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 강세를 말씀드리는 건데 다만 그게 이제 저희도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은 그걸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대안을 못 드려가지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유고 여기는 그 면역 그 항암제 만드는 그 저기 파이프라인 그 항암 신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세포 쪽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아는 것은 전부는 아닌데, 그래서 일단 보유하시고 비중 20%니까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주 특성을 감안해서 7만 원 전후에 충분히 팔고 나오신다고 생각이 드니까 일단 보유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시세 움직이는 거 그게 뭐 긴장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분석을 하다 말았는데 일단은 제가 언뜻 보기에는 괜찮은 걸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현대공업 5,600원에 48% 비중 많네요. 네, 비중이 좀 너무 많으신 것 같고 아마도 이제 고점에서 지금 사셨고 테마가 관련돼서 형성됐을 때 그때 딱 들어가셨죠. 그때 한번 딱 반짝 상승했었죠. 2월 초, 1월 말. 근데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게 좀 잡으셨고요. 이 섹터가 뭐 주도 섹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도 지금 펀더멘탈도 그렇게 개선되나라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아래쪽 이제 기술적으로 4,000원 정도 지지선 좀 잡으시고요. 4,000원에서 지금 1차적인 목표가는 매물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4,75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차 목표가인데 아마도 매수가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좀 성에 안 차실 건데 그래도 4,750원 정도 오면 종목 교체 전략을 한번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도 섹터 같으면 좀 버텼다가 고점 돌파하다 고점까지 볼 수 있지만 비주도 sek터 같으면 시장이 좀 반등을 하더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4,750원, 2차 목표 가격은 5,37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공업 이야기 나눠봤고요. 실리콘웍스입니다. 38,050원에 비중 10%. 이 종목도 오늘 내리나요? 예, 오늘 이 종목 그래도 많이 안 밀립니다. 1.59%. 잘 버티네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LG 주식회사 LG가 33%, 국민연금이 5%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중에서 그 시스템 구동 축을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뭐 이 종목은 여러분 다 아시는 LG 그룹이에요. 뭐 LG 그룹이라 해서 뭐 꼭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재무구조상으로는 괜찮습니다. 506억, 450억, 558억, 443억. 그리고 최근 2019년도 4분기 영업이익이 220억.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게 지금 LG 계열사 쪽에서 말씀드린 뭐 디스플레이 쪽이니까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 연관되는 그런 업황에 관련된 그 제품 구조 그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10%니까 그냥 보유하시되 제가 보는 생각은 지금은 내려가도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4만 원이 넘으면은 오늘은 장이 안 좋으니까 4만 원이 넘으면은 그때 한번 다시 보유 종목 진단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유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 이야기 말씀해 주셨고요. 유니셈 5,500원에 비중 30% 매도할까요 하셨어요? 5,5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좀 더 보십시오. 이 종목 지금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 5,370원이고 여기 지지가 되면 반등 좀 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그 뭐 대부분의 IT 섹터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다 급락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영향을 받아서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내부적인 삼성전자를 분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제가 답변 좀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장 마감 시간에 시장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서 뭐 투매 동참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좀 더 보시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5,370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지지 받으면 이 종목은 지금 6,700원까지 반등 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되면 목표 가격은 6,7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가격 6,700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0999번님 다원시스 17,300원에 비중 6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다원시스 코드 번호 068240입니다. 보유 종목 진단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의뢰하신 분은 17,300원에 60%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한 20초 더 하겠는데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이 지금 17,300원에 60불을 보유하셨는데 작년도 2019년 4월 25일, 23일 그리고 이제 종전의 직전 고점인 2019년 11월 19일 이 가격이 지금 의뢰하신 분이 매수하신 가격 17,300원 이 가격이 바로 가격의 급소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현재 나와 있는 고점하고 저점 19,600원하고 오늘 저점의 가운데 가격이에요. 애매한 가격에 60%를 매수하셨어요. 다만 이 회사는 여러분들 아시는 전동차를 이제 현대 로템하고 이제 다원시스가 만드는데 다원시스는 되게 뭐 2호선이 지금 서울 지하철 2호선이 많이 노쇠화돼 가지고 이걸 교체한다는 그런 쪽이고 현대 로템은 되게 브라질 쪽이나 터키 쪽에서 저기 전동열차를 하는데 아니면 저기 필리핀 쪽에 그런데 그쪽은 지금 재정 상태 안 좋아가지고 그건 해외적인 문제고요. 국내에서는 뭐 다운시스가 거의 이 현대 로템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핵융합 그 발전 그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수 가격 부근에 오면은 60% 중에서 30% 덜어내시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 5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비중이 많습니다. 비중이 많으니까 물론 뭐 잘 아셔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그 매수하신 가격이 현재 최근 1년 동안의 가격의 급수예요. 그래서 거기서 60%는 저는 반대합니다. 반등식 그 매수 가격 전후에서 비중을 60% 중에서 30%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 30%입니다. 거기서 비중을 덜어내시고 나머지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전화 주십시오. 예. 반등식 비중 축소입니다. 다음 종목은 랩지노믹스 13,550원의 비중 20%. 대표적 코로나19 진단시약 관련 테마주죠. 체외 진단기를 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죠. 18,000원 고점을 한번 어제 형성을 했는데 오늘 다시 그 위쪽에 형성이 되면서 아직까지 시세는 살아있지만 오늘 이제 고점에서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세가 좀 많이 약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13,550원이니까 아직까지 수익권이신데 지지선은 지금 현재 좀 넉넉하게 잡으면 아래쪽에 1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1,000원 정도 지지선을 좀 잡는데 테마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오늘 음봉으로 마감하고 내일 만약에 양봉을 떠서 시작하면 청산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대가 정확하게 내일 이제 언제 어느 정도 가격대 형성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아마 18,000원을 넘어가지 못하는 구간 17,000원대나 16,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아마 갭 상승을 하면 바로 청산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1,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랩지노믹스 함께 듣고 왔고요. 자, 다음은 대우부품 2,505원의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대우부품은 지금 거래량이 느는데 이 종목이 자동차 전장 부품입니다.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그건데 이게 IT 쪽보다도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많이 제조하는 것 같습니다. 2,505원에 30% 들어가셨는데 어제 오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주도주 섹터가 아닙니다. 주도주라는 것은 시장이 돌아서면은 그게 제일 먼저 올라온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는 지금 비중이 많으니까 매수 가격 성격상 뭐 30%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2,500원, 2,505원에 사셨는데 2,600원 사이에서는 비중을 한 15% 줄이시고 나머지 15%만 가지시고 지금 나와 있는 박스권 2,900원하고 뭐 1,700원 여기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지 않아야 됐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중이 이 종목에 30% 넣기는 조금 많다. 그리고 15%만 장기하시고 15%는 2,800원, 1,800원 단기 박스권 내면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트론바이오 13,570원에 비중은 40%. 이분도 비중이 좀 높네요. 오늘 대체로 이제 바이오 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비중이 좀 높으신 편인데 어쨌든 지금 뭐 테마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상승하면서 거래량 크게 한번 터졌고
그때 이제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그쪽은 이제 매물이 좀 쌓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 근처 살짝부터 이제 살짝 아래부터 매물대라 좀 보시면 되는데 13,350원 정도 윗부분부터는 지금 현재 이제 이 고점에 따라붙은 물량들이 좀 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이 지지선은 11,4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이 종목은 지금 아래쪽에 저점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기술적으로 보면 좀 하락했다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 반등이 나올 때 13,350원부터 그러니까 매수가에 살짝 못 미치는 가격대인데 요 근처에서부터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약품 5,719원의 비중 100%. 이분은 100%를 한 번에 만드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을 보니까 근데 뭐 오늘 100% 비중이 많이 오네요. 예. 국제약품.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 아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뭐 진단 키트라든지 진단 시약 이 관련 종목으로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 종목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목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아킬리스건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오디세이와 그 일리아드 그 영화나 그 소설이 중요한 게 우리 주식 투자할 때 말하는 급수가 똑같습니다. 사람의 약점이자 키포인트죠. 그래서 그걸 연상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의 급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국제약품은 5,719원이 가격의 급수입니다. 지금 그 가격에 사셨는데 오늘 뭐 2% 빠졌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이게 등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관련 종목 내에서 진단시약, 진단키트,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화장지, 그다음에 마스크 이런 종목군들이 거기 내에서 순환매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생각은 물론 뭐 1월 그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21일 날 또는 그 2월 18일 날 사가지고 수익이 나셨으면 되는데 지금 다시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통으로 100%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가격을 사시면은 앞에 가격을 한번 쭉 보시고요.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100%라고 제가 이런 얘기 앞으로 안 드려야 되는데 이 거래량 많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하고 제가 그 배트맨에서 말씀드리는데 거래량을 보면 주가만 보지 마시고 거래량을 보면 정확합니다. 그럼 이때 2019년 3월 20 며칠, 그 다음에 2019년 11월 15일 이날 거래량이 많으면서 최근 그 전후 3개월, 2개월 그날 가격이 고점인데 못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 가격이 급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면 거기는 공매도 세력이 공략하는 자리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100% 저기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PC를 보시고 한번 승부를 거시겠다고 하시는 생각이 있나 본데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면요 다 매도하셔야 됩니다. 다 매도하셔야 돼요. 다. 예, 전량 매도입니다. 단기 대형 전량 매도입니다. 마이크로텍 1,700원의 비중 1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쪽인데 반도체 관련된 매출액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이제 IT 관련된 장비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안 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하락 이후에 하방 형성을 좀 보이다가 시장이 좀 어려워지니까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이 종목은 이제 지지선부터 먼저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지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래쪽에 지금 1,280원 저점 여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지지를 좀 받아야 되는데 사실 지지 여부는 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280원 정도를 지지선 좀 잡으시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아마 지금 현재 저점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신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매물이 좀 몰려 있죠. 그래서 1,700원 정도가 1차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2차 목표 가격은 2,000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트론도 여쭤볼게요. 1,650원의 비중은 25%. 매도가를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파트론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잠깐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예. 지나간 건데요. 작년도 2019년도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상당히 많이 났는데 1,052억, 그다음에 2018년도는 302억, 괄목한 만합니다. 그런데 최근 4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2019년도 261억, 407억, 308억, 75억. 연간 실적으로는 좋아지는 흐름인데 분기 실적은 좀 부진합니다. 이게 약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카메라 부품 중에서
플래그십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25% 궁금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사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물론 확인하기 전에 그림을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 뭐 종목 진단 자체가 오늘 의미가 없는 날인데요. 일단 반등하면은 비중을 25%인데 11,000원 전후에서 한 10% 정도만 보유하시고 나머지는 1사분기 실적 전에 주가 흐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파트론 일부 비중 축소입니다. 예, 일부 비중 특소. 토박스 코리아 1,350원의 비중 25%. 이거 한번 수급 들어왔을 때는 어마어마했었죠. 예, 이 종목은 뭐 거의 테마성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예. 좀 보셔야 되고 원래 이제 주력 제품은 유아동 신발, 소비재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뭐 지금 이제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은 상황이 이제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닥에서 들썩거릴 때 시세가 테마를 탈 때 굉장히 급박하게 나오거든요. 이 나오는 가격대가 벌써 지금 작년 10월 이후로만 해도 5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은 위쪽에 이제 매물이 이제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물려 있는 분들만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지금 이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상황이 나아진다고 해도 반등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직전에 이제 저점 일단 이제 925원 여기를 좀 잡으시고 반등 주면은 일단은 목표 가격은 1,3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1,300원에서는 일단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300원에서는 탈출하자.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올 때 됐었죠. 88,500원의 비중 30%. 최근에 이 종목도 뭐 롤러코스터 굉장히 심하고 오늘 테슬라가 사실 6%가 나스닥에서 넘게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안 올라요. 오늘은 제가 그 무료 카톡방에서 미국에 오르는 업종별로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은 이게 진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미국이 오르면은 우리나라의 종목이 같이 동반 상승, 동반 하락을 하는데 제가 어제 미국 시장 저도 봤는데 오늘 하락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요인입니다. 정부에서 공매도에 관련된 확실한 멘트를 공매도 세력이 못 들어갈 정도로 강력하게 했어야 되고 좀 늦었습니다. 보름 전에 했으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거든요. 주사가 우리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미리 맞아야 됩니다. 감기 걸리고 맞아봐야 그게 뭔 사용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인데 그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30% 삼성전자 캡론에 대해서 빨리 확정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불확실성은 이 증권시장에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투자자들이나 자산운용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래저래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결국 그게 아까 우리 이준환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완전히 시디기입니다. 시디기. 투기자금들이 얼마나 빨리 먹고 빠져나가는데 이게 좀 처참한 얘기인데요. 에코BM 그저께 빠졌다가 어제 올랐다 오늘 빠졌습니다. 이거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맞추려고 하셔도 안 되고. 다만 지금 0790님은 2차전지 양극재 만드는 겁니다. 2차전지 소재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 있는데 양극재가 NCM, 니켈, 망간, 코발트. 그래서 양극재 중에서 니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주행거리를 늘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수주 계약을 한다든지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가지고 3년, 4년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 기대로 올랐어요. 시장이 빠지면은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0% 줬습니다. 근데 너무 높이 사셨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게 5만 원대, 6만 원대 사신 분들은 전 갖고 있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더 간다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시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에 일정 2달 내는 고점에서 많이 한 번에 들어가시니까 가격이 출렁거릴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장기 보유하시고 다만 2차전지 종목은 이거 말고는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60%, 70%는 반도체나 다른 종목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고 두 번째 신용이 아닌 조건으로 그냥 견디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고점에 좀 잡으셨다. 결국은 아래 내려가도 추가면서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입니다. 기다리면서 보유. 보입니다. 좀 높게 잡으셨다. 예, 8757번님 한진중공업 홀딩스 2,720원의 비중 30%. 사실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조금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네, 한진중공 뭐 홀딩스 지주회사고 아신 것처럼 뭐 계열사들이 그렇게 실적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은 좀 답보 상태입니다. 뭐 이 종목은 거의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체 내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주가 한진중공업 그룹 지주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은 거의 뭐 테마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RAB가 거의 다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다 막혀 있는 박스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거의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2,200원의 지지선이고 위쪽에 한 3,000원 정도가 또 저항선입니다. 이런 종목을 만약에 이제 롤링을 좀 하시겠다면 2,200원에 좀 붙을 때 매수를 하고 3,000원에 붙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살짝 좀 밑으로 아래 오늘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 크게 움직임은 여기서 뭐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또다시 3,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지지선 2,200원으로 목표 가격 3,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진중공업 홀딩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모나리자 갈게요. 8,920원에 비중 20%. 우리 김 선생님이 모나미와 헷갈리는 모나리자. 또 저 구박하시네요. 아니 안 그래. 예, 아니, 에피소드니까. 뭐 감사합니다. 저한테 칠책을 주시고 또 격려를 주셔가지고 빨리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나리자는요. 제가 배트맨 3부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이진환 전문가님하고 아주 너무 많이 하는 종목입니다. 뭐 화장지 티슈 이런 것만 회사인데 일단 2번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뢰하신 분은 0770님은 8,92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 종목은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선행성이라는 것은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이 정확히 보십니다. 길목 잡기가 아니면은 들어가지 말고 다른 종목의 길목을 잡자. 이게 제가 말하는 주식의 선행성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경제 선행, 정책의 선행 그 얘기를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는데 이걸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개별 테마주가 올라가면 그냥 놔두세요. 먹으라고 놔두세요. 그거 굳이 질투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제 생각은 다시 올라간다. 지금 8,920원에 20% 사셨는데 지금은 매도 타임을 7,000원, 7,500원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략 매도입니다. 전략 매도로 7,000원에서 7,500원에 붙으면 하면은 전략 매도. 무조건 매도하고. 무조건 매도입니다. 네, 제가 과감하게 가슴 아프게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모나리자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이제 예상체 교지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많이 밀렸습니다. 1909.95 저점이 오늘 1800대까지 봤고요. 1898 정도까지도 저희가 오늘 확인을 좀 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 보시면 그대로 고꾸라지는 차트죠. 지금 저점 찍고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사실 저기 V자 모양이 어설프게 나왔다고 보기도 애매하고요. 오늘은 거의 그대로 내리꽂는 장세입니다. 수급을 살짝 보면 외국인의 매도가 또 어마어마하죠. 7,810억 원. 그리고 기관이 조금 아쉽네요. 기관의 매도가 오늘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연기금마저도 오늘 팝니다. 연기금도 지금 17억 원 매도고 어느 한 주체 시원하게 사주는 주체가 없고 개인이 1조 원을 넘게 사네요. 또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월요일에도 이렇게 샀었는데 일단 이렇게 급락이 월요일, 수요일 계속 퐁당퐁당으로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개인들이 지금 1조 원씩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4%입니다. SK하이닉스 무려 4% 가까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모두 다 빠집니다. 다음 볼까요? LG화학, 셀트리온, 현대차, 삼성 SDI, 삼성물산까지 전 종목 하락이고요. 낙폭들이 꽤 큽니다. 지금 그나마 버티는 게 삼성물산이나 SDI 정도인데 현대차는 지금 10만 원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요. 다음 볼까요? 코스닥 시간 더 처참합니다. 596.62. 장중에 590포인트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오기도 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면 일단은 지금 쭉 빠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591 장중 저점 찍혀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수급을 좀 보시면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매수가 88억 원 들어오긴 하는데 사실 미미하죠. 프로그램 매수로 저점에서 지금 찍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살짝 포착이 되는 수준이고 외국인들의 매도 강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3,213억 원을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급락시마다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사실 이번 주 폭락 말고 지난번에 주가가 좀 흔들흔들 할 때는 개인들 투매가 좀 동참이 됐었는데 이번 투매에서는 오히려 이게 학습 효과인가요? 아니면 1900 초반이어서 그런지 개인들이 강하게 지금 담고 있는 모습이고 양시장에서 지금 사는 물량들이 실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또 보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속보 올라오는데 오늘 급락은 미국 선물 시장 지금 야간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도 반영이 된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ENM,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한 종목도 오르는 종목 없고요. 거의 3, 4%씩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에코프로비엠, SK머티리얼즈, 원희가 EPS 빠지는데 CJEN이 장 후반에 다시 힘내네요. 오늘 장 초반에 갭 띄우면서 급등 출발한 다음에 쭉 시세 분출하고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 쏟아져 나왔었는데 다시금 장 후반에 매수세 붙었나 봅니다. 시장이 일단 1900은 지키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잠깐 한 3분 정도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삼성전자 왜 급락했나 이 부분이고 분명히 지금 이제 파생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사실 좀 우려를 좀 했던 부분이거든요.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급락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좀 추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이제 오늘 미국 선물의 큰 폭을 밀리면서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밀리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중기적으로 밀렸다.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려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을 했다라는 과정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글로벌한 증시가 같이 밀려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죄송합니다.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아니라면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이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우려했던 부분이 이 삼성전자의 급락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죄송합니다. 캡룰도 있었지만 그 ETF 물량과 관련해서 이전에 30% 제한에 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달에 풀렸는데 그 풀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ETF 물량들이 삼성전자 30% 룰에 걸려서 못 샀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다 삼성전자 선물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30% 현물과 함께 삼성전자 선물을 대거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ETF 바스켓을 유지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풀리면서 더 이상 선물을 살 필요가 없이 삼성전자를 직접 사면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선물 물량을 이번 만기 때 대거 처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렇게 삼성전자 선물을 처분하고 낮은 가격에 삼성전자 현물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분명히 삼성전자 선물을 매도 쪽으로 강하게 던지면서 삼성전자 가격을 최대한 밑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가정을 이번 만기 때 사실 좀 불안한 가운데 예상을 좀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강하게 매도가 들어오는 부분은 ETF 30% 그 물량 룰이 바뀌면서 선물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고 현물 쪽으로 돌아서려는 ETF 물량인데 우리가 좀 감각이 쉬운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들은 전체 종목에 접근하는 전략에 있어서 ETF가 전체가 한 65%에서 70% 물량은 ETF로 담습니다. 그래서 현물을 직접 사기보다는 ETF 물량이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 급락이 의도된 거라면 분명히 삼성전자 선물을 활용해서 가격을 급락시킨 이후에 빠르면 내일 만기나 혹은 만기 다음 날 정도에 현물을 저가해서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일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절대 동의하지 말고 주도주를 보조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 만약 그런 움직임이 내일 모레 삼성전자 현물 쪽에서 매수하는 움직임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밀리면서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반등을 활용해서 주식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전략에서 어떤 부분이 맞느냐라는 부분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의 시장을 보시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전략을 다시 또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의원님? 네, 이주환 전문가님 말씀하신데 제가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인덱스라는 게 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종목이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5개.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은 기계로 자동으로 미리 짜가지고 그냥 주문을 내는 겁니다. 매수, 매도 주문을. 저번에 제가 배트맨에서
5개, 6개를 한 번에 주문 내고 매도하는 그 기법을 알려드렸어요. 이게 기계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어떤 조건, 만약에 프로그램 매매를 구성하는 그 시스템 자체도 예전에는 그게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어느 정도 AI VR 기법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덱스 펀드에 관련된 삼성전자가 30% 평균 가격으로 되지만은 인덱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이걸 자산운용사나 이런 그 증권사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서에 어떤 조금 뭐 잘못한 거, 자산운용에 관련된 지침에 잘못된 거 있으니까 오늘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가 오늘 선물옵션 만기까지 제가 보자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은 뭐 D-이고 내일은 D인데 미리 하루 전에 해버리죠. 그날 뭐 내일 오전은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금융투자나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거래 금액이 뭐 1조다, 10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래할 때 자기들이 먹는 것은 1%가 아니고 0.1%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리는 그 수익을 그 우리가 말하는 뭐 T나 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그걸 먹어요. 수익을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계신 분들이 미리 이걸 이렇게 증권업계나 금융투자업계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걸 미리 들어가지고 선제적으로 한 일주일이나 이 사이에 그냥 결론을 내줘버려야 됩니다. 이러면은 이게 지금 역으로 말씀드린 여의도는 이것 때문에 갈팡질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왜 빠졌냐 안 빠졌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 오픈 채팅만 얘기했습니다. 이게 나올 거다.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저점 매수는 시간을 두고 하시라. 오늘 내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었다는 것이 오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얘기를 꺼내서 제가 모두에 꺼냈지만은 사실은 가슴 아파요. 미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건 아니고 다만 중요한 건 다음 주 3월 17일, 18일 날 미국의 FOMC하고 그날이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를 좀 이제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1900선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낙폭이 꽤 크죠. 2.79%. 지수 진짜 심각하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3.93, 595.63포인트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데 당국에 좀 개입이 있겠다라고 구두로 말한 부분은 있지만 지수가 이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1193원에 정확히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동진 세미캠 바로 또 이어갈게요. 18,000원에 비중 3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시장의 급락과 함께 좀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 종목은 펀더멘탈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IT 소재와 관련돼서도 매출이 굉장히 괜찮고,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도 상당 부분 크게 좀 증가를 하면서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IT 섹터 내에서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면 이 종목은 펀더멘탈이 나빠서 내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주요 섹터에 들어와 있고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IT 섹터 내에서 좀 변화를 보면 중국이 지금 현재 어제 내용 중에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잠재우고 경기 부양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래서 경기 부양에 집중되는 정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한 섹터가 IT 섹터인데 그 부분에서도 이 5G와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해서 가장 크게 1번으로 지금 라인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5G와 이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는 결국 5G 관련된 종목과 반도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코로나19 안정이 되면 어쨌든 간에 가장 먼저 좀 튀어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보유입니다. 시장이 좀 밀려 내려왔지만 펀더멘탈이 나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를 좀 하시고요. 다만 이제 지금 13,850 지지선에 이제 거의 걸쳐 있습니다. 여기가 지지되냐 안 되냐 여부를 좀 확인을 좀 하시고 만약에 이제 여기가 지지가 되면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19,500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동진 세미캠 이어지는 종목은 CTC 바이오 6,761원에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CTC 바이오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지금 거래량이 안 늘기 때문에 물론 거래량이 늘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후행적인 측면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는 재무제표는 이 회사가 주업이 동물 백신 그다음에 비염 간염, 야노증, 여러 가지 약품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부터 계속 적자입니다. 단순히
바이오 혁신 신약을 만든다면은 제가 영업이익을 안 보는데 제가 한 명품도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오롱 생명과학도 지금 이 회사는 혁신 신약이 아니고 50% 정도는 동물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 이런 동물병원에서 쓰는 동물 백신입니다. 물론 뭐 동물 백신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뭐 한다는 그런 종목도 있는데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요. 뭐 이게 혁신 신약이 아닌데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안 늡니다. 단기 매매 쪽으로 보시고요. 10%인데 지금은 보유하시는데 물량 늘리지 마시고요. 물론 뭐 개별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뭐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말씀 안 드리는데 다행히 뭐 10%니까 부담되지 않는 비중입니다. 반등하면은 7,500원, 8,000원에 그렇게 분할 매도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자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 매매 종목 반등 시 매도, 비중 확대는 보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GS건설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주들 사실 유가 이렇게 또 급반등하면 장 초반에 반짝했는데 사실 장이 워낙에 안 좋았죠. 이 종목은 제가 굉장히 좀 아쉬운 감에 이제 현대건설, GS건설 항상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뭐 저평가되기 때문에 접근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접근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고 이런 대형 건설주들의 유일한 탈출구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뭐냐면 아람코를 IPO하면서 사우디가 전 세계에서 끌어들였던 돈을 어마어마한 돈이죠. 천문학적인 돈을 경기 부양에 쏟아 부었을 때 바로 현대건설이나 GS건설에서 모멘텀이 성장한다 이랬는데 역으로 지금 현재 유가가 급락하면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대립으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런 종목은 여기의 상황이 나와버리니까 폭락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급락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굉장히 아쉽지만 지금 31,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일단 뭐 손절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보유를 좀 하시고요. 모멘텀이 다시 들어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에서 대규모 어떤 정책을 내야 됩니다. 거기서만 아마 탈출구가 생길 거고 그때까지는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위쪽에 이제 혹시나 조금 빨리 빠져나오고 싶으시면 반등 줄 때 27,500원 정도에 한번 교류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위에 목표 가격은 31,000원 매수하셨는데 목표 가격은 3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GS건설 듣고 왔고요. 포스코 들어오네요. 오늘 좀 어려운 종목들이 장 마감하고 들어오는데 22만 6천 원 비중 30%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사실 사실 때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라고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모르셨을 것 같아요. 예, 저기 앵커님 정확히 보셨습니다. 뭐 회사가 뭐 부도 디폴트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예단하기 어려운 얘기지만요. 확률은 60%로 디폴트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9168님이 의뢰하신 추가 매수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그 철강 그 공법이 있습니다. 프로세서를 또 말씀드리는데 유용하는 제철법, 박슬레브 공법, 뭐 이런 뭐 포스렉 뭐 공법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뭐 석탄하고 이걸 어느 비율로 섞어서 화로에 넣어가지고 철강석을 녹이느냐 뭐 이런 논리인데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이 코크스입니다. 코크스. 그래서 이게 가지고 인조 흑연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발달이 돼가지고 포스코 그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스코에서 집중적으로 그룹에서 미는 게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시고요. 만약에 포스코 그룹에 매수를 하신다면 003670 포스코 케미칼을 매수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코드번호. 지금은 매수하실 만합니다.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승부 내시는 게 아니고 2, 3년 보면은 양극재, 음극재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LG까지도 그 적용돼 있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추가 매수는 100% 반대입니다. 그 그룹이 지향하는 게 어디냐. 뉴스 보시면 다 나오는데 조정 때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예. 포스코 그룹을 사신다면요?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오늘 함께하신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번호입니다.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